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희 이제 토론토 본사에서 캐나다 조기유학 총괄을 담당하고 계신 저희 이제 데니 원장님이 한국에 오신 이런 이슈 때문에 네네. 저희가 데니 원장님 초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캐나다 조기유학으로서 애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본인 케이스, 네. 본인도 이제 조교를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맞습니다. 네. 전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자녀 무상 교육으로 애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영주권을 받으셨잖아요. 네, 다행히 잘 받았습니다. 네. 뭐 결국 뭐 유학 후 이민, 뭐 취업 이민 이런 형태로 네. 캐나다 이민을 하신 경우인데, 네. 그래서 자녀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듀케이션 토론토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데니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서울 사무실에서 이제 서상준 원장님과 같이 일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캐나다 간 지 약 한 3년, 만으로 3년째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 3명과 그리고 와이프, 저 이렇게 5인 가족이 토론토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애들이 이제 8학년, 5학년, 그리고 2학년. 네, 이렇게 딱 3학년씩 차이가 나네요. 2학년, 4학년 차이가 나죠. 2학년, 4학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8학년, 6학년, 2학년입니다. 8학년, 6학년, 2학년. 죄송합니다. 네. 네. 우선 제가 이 PPT를 준비한 게 이제 캐나다 학교, 조기유학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걸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과 함께 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그 지난 영상에서 아마 제가 언급을 했을 건데, 저희는 이제 무상교육으로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로 보낸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 학교 등교한 날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보시면 처음 이제 등교하기 전에 저랑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과 와이프 이렇게 사진 찍어줬고, 그때 이제 네. 1월 학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죠? 정확하게는 2월이 2학기 시작인데 저희는 이제 12월 달에 갔었기 때문에 2월 학기 시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이때는 코로나 때라서 아직도 이제 마스크를 좀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복장이 한국 등하교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는 이렇게 안 입는데. 네, 맞아요. 보면 거기는 이제 스키복,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키복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네. 근데 이런 옷을 입고 갔다가 학교에서 다 벗어서 자기 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물함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걸어놓고 실내에서는 좀 얇게 입고 다니고, 또 실내 액티비티를 할 때는 이렇게 또 옷을 입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스키 바지도 이렇게 벗어서 걸어 놓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부츠도 보니까 스키 부츠, 네, 이런 거 신는 맞습니다. 거? 네, 스노우 부츠를 왜냐하면 눈이 오니까 눈길에 또 일반적인 운동화는 젖기 때문에 스노우 부츠를 보통 신고 가고, 학교에서는 또 실내화를 별도로 신습니다. 그 실내화가 한국에서 또 실내화라고 하면 하얀색 실내화를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고 일반 그 실내용 운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한 운동화를 실내에서 그렇죠. 신는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고학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자기 신발 신고 와서 뭐 실내나 실외에서 같이 병행해서 신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패션과 멋을 아는 그렇죠. 나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두 번째 사진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스키복, 겨울에는 그렇죠. 스키복 입고 다니네요. 그죠. 모자 쓰고 스키복 입고 이렇게 다니고요. 네. 이때가 2022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말 2022년도 초니까 네. 이때는 좀 추웠어요. 저희가 갔을 때. 근데 작년 겨울은 되게 토론토가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복장이 요거보다는 좀 간편해졌었어요. 작년 겨울 같은 작년 경우. 겨울은 한국이 더 추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 요 밑에 보이는 요 사진은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 드렸던 대로 제가 도시락 첫 도시락 싼 네. 영상. 저희 와이프가 참고로 이제 도시락을 싸기 시작하면서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어요. 네. 한국에서 어머님들이 가장 편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급식이 있는데, 맞아요. 캐나다는 급식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도시락을 다 싸다니고요. 근데 가끔씩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2번 급식 아닌 급식,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피자 데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피자 업체에서 와가지고 한 뭐 5주 동안 또는 뭐 12주 동안 이 피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미리 신청을 하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피자를 먹을 수 있죠. 그날은 이제 엄마한테 프리, 도시락 프리 데이가 엄마들 되는 거죠.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유료지만 그죠? 유료죠. 저희는 무조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지금 요 네 번째 사진 보면 이 사진은 이제 하굣길이에요. 여기는 하굣길. 예, 유치원이라 저희 막내 유치원으로 처음 갔었기 때문에 네. 하굣길의 모습이고 이렇게 줄을 쭉 서 있고요. 이제 네. 픽업하러 온 부모님을 보고 인계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이 가 있으면 할머니다, 고모다 뭐 이런 사람이. 예, 절대 인계를 처음에 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미리 알려줘야 돼요. 누가가 이제 픽업을 할지를 네. 미리 알려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요건 이제 그날 끝나고 저희가 이제 심심해서 학교에 있는 운동장,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네. 잠깐 그네를 탔던 그럼 사진입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이렇게 부모님이나 가족이 잠깐 들어갈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있습니다. 예,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네. 학교 건물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밖에서는 이렇게 뭐 거닐을 수도 있고, 뭐 운동장을 사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날 이렇게 등하교 모습이고요. 전날 아무도 안 울었습니까? 첫날은 안 울었어요. 근데 둘째 날은 이제 막내가 학교 가기가 겁난다고 좀 울었습니다. 왜냐면 막내는 그때 유치원생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 말도 안 통해서 그랬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모습은 저희가 이제 막내가 이제 1학년 처음으로 이제 1학년으로 가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저희 타임으로 본다면 한 1년 반 지난 그렇죠. 그때요. 2023년 9월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다가 유치원을 끝내고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가는데 네네. 중요한 건 같은 학교잖아요. 같은 학교입니다. 같은 건물. 같은 건물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1학년이 됐을 뿐인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뭐 친구들도 다 있고 적응을 벌써 다 해서 네. 거리낌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갔고요. 네. 자, 이렇게 사진 보여드린 건 요게 첫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서 네. 이렇게 우리 애가 어느 반으로 배정된지도 보고 아, 맞네. 선생님도 확인하고 또 학급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진에 보면 선생님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라인업을 합니다. 나 질문 있습니다. 네. 자, 그 처음에 유치원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우리 막내가. 네. 그때 그 유치원에 클래스가 몇 개나 있었어요? 하나만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는. 그 나이에는 하나다. 네.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 케이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레이드 1으로 들어갔을 때는 클래스가 몇 개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그레이드 1이 지금 영어권은 하나예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제 프렌치 이머전이라고 불어 몰입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클래스는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3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있다. 네, 근데 저 영어로 공부하는 클래스는 하나만 있어요. 하나가 있고. 그러면 유치원에서 네. 그레이드 1으로 올라가는 친구는 사실은 한 클래스만 올라갔는데 맞습니다. 새 클래스가 더 생겼잖아요. 네네. 그럼 이건 어디서 온 친구들이에요? 프렌치 이머전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프렌치 이머전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 여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와서 지금, 근데 저희 학교 특징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프렌치 이머전을 운영을 하고 4학년부터는 영어로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프렌치 이머전 다닌 친구들은 4학년 때는 다른 학교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등교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건물마다 들어가는 문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문이다. 고학년 들어가는 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프렌치 이머전은 또 저희 학교 중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따로 있고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타임 테이블인데, 네, 애들 시간표. 네, 시간표죠.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샘플로 저희 첫째 그레이드 8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저희 학교의 벨 타임은 8시 50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수업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벨 타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학년의 친구들이 동시에 학교에 입장을 하게 되면 저학년 친구들은 뭐 교사도 인솔을 해야 되고 핸인핸드로 애를 이제 교사한테 줘야 되니까 그런 타임을 학년별로 조금씩 쪼개놨다, 혹은 학교별로 좀 쪼개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별로 쪼개나온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 학교는 이제 8시 50분에 되는데 네. 아이들이 보통 8시 한 40분부터 줄을 서거나 아니면 그쪽 문 주변에서 놀고 있어요. 네. 놀고 있다가 8시 50분에 벨이 울리면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8시 50분부터 이제 10시 30분까지 1교시네, 1교시.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긴 한데 40분, 60분 수업을 하고 네. 리세스라고 하는 이때 이게 한국으로 치면 이제 놀이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무조건 밖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으로. 네, 나가서 이제 무조건 놀아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정말 많이 내리면 안 나가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짐으로 가고요. 네. 일반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추워도 나갑니다. 네. 근데 토론토는 사실 비는 별로 안 오잖아요. 많이는 안 오죠. 예. 왜 토론토는 왜 밤에 비가 오고 낮에는 비가 왜 잘 안 오나 몰라.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네. 낮에 비를 맞는 경우는 별로 없고 네, 맞아요. 밤 사이에 비가 보통 많이 것 오는 같아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웬만한 낮에 네. 리세스 타임에는 모든 학생이 밖으로 나간다. 운동장으로 나가서 네. 놀아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때 나가서 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업을 듣고요. 네, 그 다음 런치 시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업을 들어서 저희 학교는 마치는 시간이 이제 3시 10분에 마칩니다. 네. 그래서 3시 10분에 마치게 되면 이제 그때도 이제 픽업 가야 되면 3시 10분에 저희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을 이제 픽업을 해오고요. 네. 저희 첫째랑 둘째는 이제 고학년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집으로 집에 걸어오는 걸어오고 거고. 막내는 저희가 지금 애프터 스쿨을 보내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애프터 스쿨은 어디에 있는 애프터 스쿨? 저희가 보내는 곳은 이제 토론토에서 드림 메이커스라고 오케이. 약간 사설 학원. 네, 학원이죠. 네, 오케이. 학원으로 보내서 근데 거기서 좋은 거는 픽업을 해주세요. 한국처럼. 그래서 거기로 보내서 이제 저희 픽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 안 가고 학원차가 와도 오케이다. 네, 그 사전에 다 그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놓으니까. 적어서 이제 제출하고 오케이 하고 학교에 오케이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픽업을 합니다. 자, 요거 조금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자, 아츠. 네, 요게 이제 그럼 음악 미술 이런 미술 거 배우는 쪽이죠. 미술 쪽이고. 자, 그리고 English. 영어 수업을 네, 하는 거죠. 그렇죠. 영어 수업. 8학년으로서 이제 영어인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건 저학년들도 마찬가지로 잉글리시 수업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매스가 있고 네. 프렌치가 있고. 네, 자, 화요일 한번 볼게요. 이제 프렌치 먼저 배우고 히스토리. 네. 역사 배우는데 이때 맞습니다. 역사 주로 캐나다 역사입니다. 캐나다 역사 위주로 배우죠. 그럼 한국에서 조교학 간 친구들은 완전 생소한 역사겠네요. 그렇죠. 완전 생소하지. 잘 이 부분에 모르죠. 대해서 힘들어합니까? 조금 힘들어해요. 처음 가면 뭐 모르는 위인이라 하더라도 이순신은 알지만 우리가 그치. 캐나다 위인은 뭐 모르니. 캐나다 위인이 알게 뭐야. 네, 그치.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잉글리시. 네, 영어를 생각보다 많이 배우네요. 그렇죠. 영어 한국도 그렇잖아요. 국영수 위주로 수업을 듣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 네. 위주로. 그리고 수학은 보니까 거의 이제 매일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피직스입니까? 이게 이제 체육 활동이라 보시면. 체육 시간. 네네. 사실 이때 다 놀기도 놀고 체육도 하는데 네. 체육 시간 별도로 이렇게 있고. 네네. 프렌치 히스토리 그리고 영어, 네. 수학. 그리고 체육 활동, 헬스가 뭐야? 건강에 관련된 거 배운 저도 이거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뭐 소셜 스터디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언스 안에 들어가 있는 수업 같아요. 그렇다면 약간 가정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네, 이건 도서관 가서 책을 읽게 되어 있고요. 네. 책도 이제 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도서관 수업이 이렇게 따로 있고, 그다음 수학 드라마. 네. 드라마가 뭔가요? 드라마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연극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그렇죠. 수업을 합니다. 이게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꼭 보면 예체능 활동에 드라마가 들어가 있더라고. 네. 얘들은 왜 이렇게 연기를 우대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보면 이렇게 학예 같은 데 할 때도 발표할 때 이런 연극 상황극. 같은 이런 걸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 이 북미 쪽은 의외로 예체능 쪽에 이런 드라마, 네네. 이래서 연기 혹은 연출 이런 쪽을 꼭 한번 경험하도록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이제 과학 이렇게 있고 러닝 버디. 버디. 이게 좀 되게 생소한 프로그램인데 네. 러닝 버디가 8학년만 할 수 있는 거고요. 8학년이 뭘 하냐면 1학년 친구들하고 버디를 만들어서 선배들이 후배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그 책 읽는 걸 도와줘요. 책 읽기. 네, 만나서 그래서 이때 러닝 버디 프로그램은 1학년과 8학년이 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지 영어하고 네. 그리고 프렌치 한다. 네, 맞습니다. 보통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과목은 따로 없어요. 그게 이제 영어 수업인 거죠. 리터러시가 잉글리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영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ABC를 배우는 영어가 아니라 뭐 영작, 뭐 그런 거죠. 영문학. 영문학도 배우고 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에서 국어 수업하는 걸 배우는 거죠. 여기에 국어를 시가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 예를 그렇지. 들면 소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수업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여기서 프렌치 수업이 있는데 프렌치 수업은 5학년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아이 첫째는 가자마자 이제 프렌치 수업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영어도 못하는데 프렌치는 더 못하죠. 그렇지. 아예 모르겠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실 영어 과외를 시키는 게 아니고 프렌치 과외를 먼저 시켰어요. 프렌치를 더 어려워해가지고. 네. 그래서 프렌치 수업을 이렇게 과외를 받으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 지금은 반에서 프렌치를 잘하는 축에 들어요. 저희 아이가. 대박이다. 오히려. 왜냐면 캐네디안 아이들도 프렌치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이때 프렌치라는 건 제2 외국어로서의 프렌치잖아요. 맞습니다. 제2 외국어로서 막 프렌치. 불어로 쌀라쌀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들 수준은 보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타임 테이블이고 이제 방과 후는 이제 방과 후 다른 뭐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